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은 트라이캐스터의 DD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DDR은 말 그대로 디지털 디스크 레코더의 약자예요. 이 기능은 아주 오래전에 트라이캐스터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토스터 시절부터 사용되던 미디어 플레이어의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이 있었던 바로 그 기능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 테이프리스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카메라의 저장 방식이지만 과거의 카메라들은 무조건 테이프 기반으로 구동되던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자에서 키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됐죠. 그 후로 여러 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디지털 레코더들을 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에 익숙해졌고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디지털 레코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토스터가 출시되던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넘어가는 시기였었고요. 디지털로 구동되는 디지베타캠 데크만 해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그것도 디지털 방식으로 하드에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DDR 플레이어는 트라이캐스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트라이캐스터는 2개의 DDR 데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위 기종에서는 4개의 DDR 데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라이브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을 가져요. 사용자들은 직관적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별도의 플레이어 없이 곧바로 트라이캐스터로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난무하는 라이브 이벤트 현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자들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DDR 플레이어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캐스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2개의 DDR 플레이어까지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개의 플레이어만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재생해야 되고 이미지도 내보내야 되고 음악도 틀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게 라이브 이벤트의 특성인데 딸랑 2개만 가지고 미디어를 재생한다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뉴텍은 꼼수를 한 가지 사용하게 됩니다. DDR 플레이어를 여러 개를 주되 목적에 따라서 각각 기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모든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그냥 DDR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오직 정지 이미지, 자막 같은 그래픽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전용 플레이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전혀 처리할 수 없고 오직 오디오, 즉 사운드 파일만 처리할 수 있는 사운드 플레이어를 또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5가지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이브 운영에서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DDR 플레이어의 영상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DDR 플레이어 항목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DDR 플레이어의 빈 영역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미디어 브라우저를 실행하던 동작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편리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브라우저를 보시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과 브라우즈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윈도우즈 탐색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오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즈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버튼은 아예 우리가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서요. 그 폴더 자체를 미디어 브라우저에 등록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운드 같은 것을 하나의 폴더에 몰아놓고 쓰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미디어 탐색기는 윈도우 탐색기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미디어의 영역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상들만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면 하단에 있는 DDR 탭에 영상이 등록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컨트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재생이나 정지, 이전 클립, 다음 클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 불러오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트라이캐스터는 스피드 HQ라는 자체적인 코덱으로 만들어진 영상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트라이캐스터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요, 프로레스라던가 엠팩 계열의 영상들, H264 영상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는 코덱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재생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다가 곰플레이어나 팝플레이어 이런 데에서 에러가 발생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트라이캐스터는 무려 라이브 환경에서 동영상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는 코덱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함부로 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트라이캐스터는 호환성이 불분명한 비디오 파일을 가져와서 트라이캐스터에서 사용하는 스피드 HQ 코덱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또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 변환 도구를 불러오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요. 트라이캐스터의 상단 메뉴에 있는 파일을 누르시고 임포트 미디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 빈이라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add를 눌러서 내가 변환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창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add clip 2라는 표시가 있고 그 옆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환된 파일을 DDR1으로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DDR2에 등록을 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물론 두 가지 다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DDR2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 옆에 있는 Still Image 2 버튼을 눌러서 얘는 DDR1, 2, 그래픽 1, 2 항목으로 바꿔 주시는데 Still Image니까 정지 이미지만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보시면 패스트 임포트와 그냥 임포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패스트 임포트일 경우에 시스템 리소스를 좀 더 많이 부여해서 더 빠르게 변환 작업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인포메이션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은 라이브에서는 쓰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임포트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를 진행할 때 시스템 리소스가 라이브 이벤트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일 변환하는 것에 더 많은 리소스를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안전하게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임포트 과정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임포트를 눌렀기 때문에 약간 느리게 변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환이 끝난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대기열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고 DDR2로 가시면 이렇게 트라이캐스터 전용 코덱으로 변환된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본 없는 비디오 코덱도 트라이캐스터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PDHQ 코덱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든 코덱들이 100% 변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가다가 아주 특이한 코덱으로 만들어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변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라이브 이벤트에서 써야 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